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이주영입니다. 정부가 그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신도시에다가 14만 가구 공급을 했습니다. 기존의 13만 1000가구에서 9,000호가 증가한 14만 가구 구매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일단 신도시 규모라는 것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100만 평 이상을 얘기합니다. 100만 평 이상 같은 것들은 의왕, 군포, 안산 이런 데 4만 1000가구, 화성에 2만 9천 가구 공급이 되고 중규모 택지라는 건 30만 평 이상인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인천 9월 2지구라든가 화성 봉담 3지역 이런 데다가 공급이 되고 30만 평 미만의 소규모 택지도 몇몇 개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기존보다 좀 더 늘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신도시 공급이 잘 될지 여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공급이 됐을 경우에 도대체 이 주변 집값이나 이런 건 어떤 영향이 끼치느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게 만약에 신도시가 개발됐을 경우에 서울의 가격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겠느냐? 사실상 서울의 가격은 끄떡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사거리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A라는 빌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C라는 빌라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먼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역세권인 A가 더 인기가 많겠죠. 세입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역세권 쪽으로 한 돈 10만 원 더 주더라도 이쪽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꽉 찼어. 더 이상 구할 데가 없어. 나 이 역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C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B는 지금 뭐 개발이 안 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오래된 연립밖에 없어요. 그럼 누군가 여기 개발을 하게 되겠죠. 여기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해서 B라는 또 빌라가 생겨났어요. 그러면은 A는 끄떡없죠. 당연히 B보다 A가 여전히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더 상위 개념의 상급지에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A 없으면 C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B를 찾게 되겠죠. 먼저. 그래서 C가 수요자가 줄어들어서 C의 가격이 내려갈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A는 끄떡없고 C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은 여기가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뭐 강남역이라든가 뭐 명동역이라든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 지역을 선호한다 그러면 A, B, C가 수요로 인해서 전부 다 차겠죠. 그죠? 멀건 가깝건 간에 여기 A, B, C보다 수요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 다 들어가고도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든 B든 C든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지방에 있는 역이에요. 그러면 수요는 요만큼밖에 없겠죠? 그럼 A랑 B 반 정도 차는데 B 반과 C가 모자른다거나 A, B를 찾는데 C는 다 못 채워서 C가 고생한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수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는 뭐 우리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서울 수도권 외 인구보다 더 많은 거 아시죠? 몇십만 명 더 많습니다. 얼마 전부터 역전이 됐는데 서울 수도권 땅덩이가 요만한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수도권 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수도권에 더 많이 살고요. 그 중에서 서울은 요만하잖아요. 경기 이만하고 서울 요만하잖아요. 그 중에서 서울이 또 한 40% 살고 있으니까 서울은 정말 바글바글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수도권 쪽도 지금 경기권에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뭐 삼본이나 뭐 이렇게 화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은 당연히 끄떡없고 이 지역 말고 그 외곽에 있는 것들 뭐 안산이라든가 뭐 안성이라든가 이런 쪽도 있겠죠. 좀 더 먼 곳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수도권 쪽에 수요가 많아서 이것도 차고 결국은 여기가 좋아지게 되면서 인프라가 더 증대가 되게 되면 그래서 여기 가격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높아지게 되게 되면 이 가격에 연동되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한 보통 7억 정도 했어요. 얘가 한 4억 정도 갔었거든요. 그럼 얘가 좋아져 신도시 개발되고 인프라 좋아져서 10억이 됐다. 그럼 기존에 한 뭐 55% 60% 따라갔으면 4억짜리에서 6억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렇게 신도시가 개발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다만 여기 수도권이 아니야. 아까도 강남역, 명동역 상관없지만 이상한 역에서는 C 빌라가 고생을 했듯이 여기도 지방이다. 지방이면 수요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커다란 대규모 개발이 됐다 그러면은 얘보다 더 입지가 좋은 중심부 입지는 상관없지만 그 외곽에 있는 것들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는 거는 지역이 어디냐, 입지가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적용받는 건데 일단 수도권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이런 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호재란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일산 앞에 창릉 신도시 개발됐을 때 일산 가격이 잠깐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릉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일대의 수요는 그 일대의 공급은 수요로 충분히 채워지기 때문에 창릉 신도시 가격을 당연히 프리미엄 붙고 높아질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일산도 그 옆에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만한 모습이었는데 공급이 왕창 생긴다. 우리보다 더 좋은 지역에 대규모로 들어선다. 이게 겁을 먹고 가격이 하락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때 그 시점에 투자를 했으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겠죠. 일산 가격 뭐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게 뭐 2년 전 창립시설이 처음에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3, 4천짜리도 많았습니다. 아파트가. 예, 뭐 지금은 뭐 어림도 없지만 투자금 대비해서는 몇 배씩 올랐죠. 한 4, 5배 올랐습니다. 그렇죠? 3, 4천 투자하던 게 지금 갭이 한 1억 5천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의왕, 군포, 안산 쪽에 안산까지 공급이네요.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외곽에 있는 것들도 문제없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수도권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규모가 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런 어떤 부동산의 간단한 지식 같은 것이 합쳐지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언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좀 감이 잡히는 시기가 와요. 예, 그런 시기까지 오게 되면은 뭐 좀 이런 표현 웃기지만 자금만 좀 있게 되면은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금방금방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